자, 미래나노텍 지금 재차 이제 뭐 상한가에 안착이 되려는 흐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뭐 상한가를 몇 번씩 부딪히고 재차 움직이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편입을 변동성 매매 편입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되시는 범위로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진입해서 들여다볼 텐데, 오늘 15,000원 시초가 대비해서 눌려지고 돌려질 때의 흐름부터 기준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어찌됐든 어, 일단은 뭐 기준가 기준을 뭐 15,500원 선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분봉에서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이 추세 부분에 대한 기준점 15,300원으로 잡혀 있네요. 기준가가 15,300원. 자, 그렇게 해서 캡처하고 전략 설정하고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그 상한가 그리고 2%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기준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입 기준가는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제 편입 설정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라도 미끄러져 내려온다 해도 너무 깊게 밀리는 기준이라면은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금양의 경우가 지금의 시가총액 정도 수준에서 이틀 연속의 상한가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지금 벌써 이미 시간이 14시입니다. 14시 07분 기준에서의 매직 계승기, 그리고 상한가에서의 차익 실현 기준, 이런 부분들을 재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몇 차례씩 이제 다시금 올라가고 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이제 분봉으로 한번 들여다 볼 건데, 글쎄요, 1,000억 원의 거래 대금이 최근에 툭툭툭 하고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정 범위의 신호가 있었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1,000억 원의 거래 대금, 그리고 또 앞정 그 기준에서의 거래량, 9월 이후에 흐름 놓고 보시면 뭐 종합주가 지수는 의미가 없고, 이 종목은 소나 모멘텀 차트 거래 대금 빼고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이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요거점을 넘기는 기준점도 설정 범위가 될 거고요. 18,300원 정도 기준이 됩니다. 몸통의 기준도 또 기준점이 될 수가 있어요. 17,000원대 뭐 이렇게. 그리고 일단은 뭐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분봉이나 일주월봉의 흐름이 다 똑같습니다. 분봉이나 일주월봉의 흐름 기준. 장악형이 이제 오늘 뜨면서의 흐름인데, 사실상은 결론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 강도가 굉장히 세지면서의 흐름이죠. 좀 이따 뭐 분봉 보면은 뭐 어마어마할 텐데, 일봉부터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은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에서 캔들이 발생되어 있지만, 저 부분은 결론적으로 캔들 하나도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의 캔들의 기준은 중립범위라는 거죠. 거래가 제한적이고 거래 물량이 제한적이고, 추세 부분도 뭐 바닥 인식에서 크게 벗어난 그 추세 범위 기준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라는 거죠.
요 거래가 터진, 그죠? 그리고 그 거래가 터진 이후의 흐름 전체적으로 여기까지가 편입 설정 범위. 그러니까 캔들의 그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천원 캔들의 기준이 설정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거래가 수반되고 변동성이 확인될 때 그때 이제 그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도 마찬가지 편입 설정 범위 기준이 되는데 추세 범위이고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으니까요. 다만 중립 범위의 설정 범위, 거래량의 기준으로 놓고 해석을 한다면 OMA, 20MA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제한적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차익 실현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그 내용이죠. 어떤 기준이냐면 거래가 제한적이더라도 거래가 실리지 않더라도 이거 뭐 매집됐어요 이런 해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 변동성 뺑뺑이 고빈도 거래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 거래가 없더라도 저런 장대 음봉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앞전 거래량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래잖아요. 근데 오늘 그 거래에 있어서도 일본 기준에 3,100만 주짜리 종목에 2,600만 주 터지고 있어요. 유통 물량이 대주주 쪽의 지분 감안한다면 유통 물량이 뭐 절반 정도, 그러니까 1,600만 주 수준일 텐데 거래량은 더 그 이상으로 터져 있어요. 뭐 의미가 전혀 없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빈도 거래가 있는 종목은 고점에서부터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빈도 거래가 이제 그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들은 이제 중립 범위의 흐름이 되겠죠. 거래 제한적인 범위의 흐름들은 전부 중립 범위에서 이제 가파르게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온 이 흐름은 최근 들어서의 이제 흐름에 OMA, 20MA의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좀 나왔었다라는 부분에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악형의 기준, 개별 매매 기준 정도뿐이 안 되겠죠. 일단은 OMA, 20MA. 그래서 저 부분도 박스로 그릴까요? 이렇게 해서 박스로 장악형, 장악 확인형이 떴는데 거래가 개별 매매 기준은 설정이 될 수 있어도 완벽하게 충족되는 기준은 아니다. 이게 이제 일주월봉 또 전체적으로 분봉 뭐 이런 기준점을 전부 설정해서 놓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원체 앞전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의 기준이기 때문에 뭐 최소 범위의 거래량은 1,000만 주, 굉장히 거래가 실려진 종목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1,000만 주는 실려야 명함을 좀 내밀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됐고 변동성이 확장되려면, 그죠? 1,000만 주. 그리고 2천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1,5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실려줘야 변동성의 크기가 뭐 시초가 대비 10% 수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범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일본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좀 잘라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나노텍을 그 뜬금없는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셨단 말이죠. 올려주셔서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일단은 9월 7일부터 해서 이제 압박님 또 여러분들께서 24%의 변동성 속에서 수익의 기준을 잡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가총액이 아마 한 3천억 정도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4일, 10월 13일, 10월 뭐 28일 계속해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전략 잡으시고 뭐 대처하시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이제 뭐 시장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는 종목의 기준으로 설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요 기준에서 미래나노텍 안방님께서 9월 7일날 15% 24% 전체 변동에서 15%의 수익을 이렇게 창출해 내셨고, 그 다음에 케빈 선생님도 16.74 9월 7일입니다. 그 예쁜 국민님께서 미래나노텍 이렇게 올려주셨었고, 또 이렇게 10월 13일과 28일에 짝짓기 매매 기준, 그렇다면 오늘도 매매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뭐 거래 대금이 어째 터진 종목군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9월 28일 거나 지금 거나 거의 뭐 비슷해요. 펀더멘탈적으로는 들여다볼 게 없습니다. 없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랜덤워크 이론 자체도 좀 제한적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 수급과 투자자 심리 분석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수급과 투자자 심리 분석. 결론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느냐, 이것을 놓고 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 캔들도 보고 이평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어쨌든 9월 7일, 9월 28일 날 각각의 전기적 배터리 소재 확보, 뭐 리튬 가격 사상 최대치, 뭐 이런 부분에 이슈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11월 3일 오늘 기준에서는 뭐 미래나노텍 조금 더 보도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브랜드 평판 상장 기업 브랜드 평판 뭐 1위 이렇게 설정된 부분도 뭐 심리적인 영향은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미래나노 신소재 인수를 하면서 2000지 사업 뛰어든 그 부분의 효과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최근 기사 내용이 이렇게 뭐 월등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상태에 프로그램 쪽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한 3% 이상, 5%에 달하는 하루에 5% 가까운 그런 매수가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시세가 뭐 어마어마해진다. 그러니까 평상시 기준의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왔고, 미래나노텍의 이제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 거래일 기준에서의 600만 주인데 이미 벌써 이제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의 70% 정도를 설정을 해야 되죠. 그럼 70% 정도 설정을 한다면은 가장 최근에 이제 고점 거래량 혹은 일봉 아까 9월 이후로 놓고 보셨을 때 1,000만 주의 기준 뭐 이런 거래량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기준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건 전체 기준으로 놓고 따졌을 때 1,000만 주의 기준, 1,000만 주가 아니라 그 1,000억 원의 기준, 그 거래 대금이 터져야만 20일 전후에 놓여질 수 있다. 11월 2일 같은 경우에는 22일에 놓여진 거래 대금이 1,500억 원대였어요.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확장된다라는 거. 뭐 멀리서 보지 마세요. 무슨 미국에서 뭐 또 새벽에 파월 의장이 이런 내용 멀리서 보지 마시고 수급 범위가 바뀌느냐 그런 부분을 더 확인해서 놓고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9월 7일 날그 2,700만 주가 터졌는데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그럼 2천만 주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가격 기준에 2천만 주면 얼마예요? 2,600억 뭐 3천억 정도 터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설정 범위를 잡는 거죠. 어찌 됐든 9월 7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300원 11.31% 올라와 있을 때 불기둥 마스터님이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아까도 이제 조금 일찍 알려주면 좋겠다 하셨는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좀 제한적인 종목군들 11% 오르고도 3,800억 그럼 그때는 이제 3,500억, 3,400억 했다는 거잖아요. 그 종목이 변동이 11%뭐 5%, 10% 이렇게 나와야만 5%, 10% 이런 변동이 나와야만 결국은
그 흐름에서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대금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들여다본다.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터진다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때 이제 11% 이상 더 들어 올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때 뭐 24%까지 주가 변동이 확장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뭐 9월 말 10월 달에 계속 이제 변동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요. 그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시간이 몇 시였어요? 10시 17분이면은 요 정도 범위가 되겠네요. 여기 요 정도 범위.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준에서 거래량이 1000억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 근데 1000만 주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1000만 주. 1000만 주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했을 때 100만 주, 200만 주, 뭐 300만 주, 10시까지 기준에 10시 22분이니까 300만 주 정도 놓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이상 뭐 더 터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제 올려주시기 전에도 뭐 압박님이나 또 케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계속 들여다보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어떻게 개장 초에 거래 터졌을 때 이미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 수준이 되었겠죠. 개파락이 나와서 이제 일부 거래가 일단 실려 있었을 거고요. 그 최대 15% 그리고 장중 아주 특별한 케이스는 뭐예요?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2위입니다. 그 2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1점 미만짜리는 최대 20%까지도 채울 수 있다. 그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1시 3분 기준에 24%돼 있습니다만 상한가에 한호가 모자르는 흐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기준도 잡아드렸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 기준도 설정해드렸고, 차익 실현 범위 기준 설정 범위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밀릴 때, 고점 대비해서 밀릴 때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상한가에서도 일단은 뭐 정리하고 우리는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이 기준을 설정해 드렸는데 이런 맥락의 기준이죠. 이런 맥락이. 일단은 일주 월봉으로만 설정 잡아드렸는데 월봉에서 좀 이따 상승장악 확인형 이후의 흐름, 또 주봉에서도 그리고 이제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 추이 부분, 그 부분도 좀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분봉으로 놓고 볼까요? 분봉 놓고 보시면은 월봉. 조금 전에 월봉의 기준이 요 정도 잘라놨었죠. 요 캔들을 넓게 잡아서 월봉 기준을 설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보죠. 뭐 2021년 그렇게 되면은 22년 이렇게 당길까요? 22년 오케이. 22년으로 당겨서 이제 그 넣고 보시게 되면은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뭐 좀 중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쭉 뻗어 올라가서 여기까지 기준에 그러니까 패턴이 한번 형성이 되면요. 패턴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 윤 정도는 시가총액이 작아서 제한적으로 보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 들여다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뭐 패턴을 놓고 보고 똑같이 4대 전환 캔들 패턴에서 매도 패턴이 뜨지 않는 한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전략을 잡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뭐 이렇게 좀 더 밑에 자를까요?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다소 중립의 범위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추세의 범위에 이제 거래된 거래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월 초에 벌써 어마어마한 거래된 거래량을 수반하고 있는
지금 기준까지가 계속 매수. 그러니까 상승장악 확인형 뜬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지금 패턴상으로 매도의 기준이 형성된 적은 없습니다. 별 3개짜리만 우리는 기준을 잡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에서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요거라는 거죠. 중립이다. 그러니까 상승장악 확인형이 뜬 것으로 보이지만 모양새는 그렇게 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저거는 우리는 인정을 안 한다. 거래가 없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 캔들의 크기 자체가 제한적이고, 그래서 변동성이 확인될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범위 기준이 주봉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은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그래서 이렇게 캔들 크기가 좀 그래도 커져 있을 때 놓고 보는 게 옳다라는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제 앞선 자락에서 보여드렸던 주봉이 3분기부터 해서의 주봉이에요. 근데 지금 그 기준에서는 글쎄 굳이 뭐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놓고 보면 너무 땡긴 건가요? 일단은 뭐 그럼 3분기부터 같은 그림에서 좀 놓고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앞전 그 그림에서는 일단은 뭐 이런 기준이 되겠죠. 요 라인을 넘기느냐. 그래서 요 기준이 일단 9,070원, 그러니까 9,000원을 넘겨서 안착이 되느냐, 뭐 이런 기준이 되겠죠. 저 기준점을 넘겨줄 수 있는 흐름이 연동이 되는지. 꼬리 달고 눌리고 꼬리 달고 눌리고 꼬리 달고 눌리고 했는데 거래는 뭐 사실상 대단하게 터져 있는 거죠. 대단하게 터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장악형 뜨고, 여기서 이제 패턴 부분이 일단은 패턴상으로 주봉상으로는 난 월봉보다 좀 빠르게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하셨다면은, 자 일단 요 자락이 이제 뭐 요 저 당시 기준에 요 자락이 거래를 수반한 주봉상의 흐름이었다면은 편입 실패가 되더라도, 그리고 다시 장악형이 뜬 요 기준은 중립, 그죠? 거래가 좀 제한적인 장악형의 기준 중립. 공격적이시다면은 뭐 들어갔다가 꺾였으니까 정리의 기준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편입 설정이 되지 않는데 저기서 손절까지 논한다?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뭐 손절을 보면은 빼고 요 자락에서 겹쳐지죠. 요 자락에서 패턴의 기준을 설정을 할 거냐 아니면은 어떤 기준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단 상승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여기까지의 시세 뿜어지는 흐름을 놓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장악 확인형이 뜨고 나서 쭉 뻗어가는 흐름 속에 패턴이 이제 꺾여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때 어떻게 돼? 음봉으로 밀려 내려온 거였죠.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돌려서 망치형 수준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요자락에서는 하락 장악형이기 때문에 일단은 잘라냈다가 되돌릴 때 따라붙었는데 개파락이 나온다? 그럼 훼손이 됐기 때문에 또 정리. 뭐 그런 수준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중립의 범위가 됩니다. 거래가 없이 상승 잉태형, 거래가 없이 그 거래가 없이 상승 잉태형의 중립적인 범위를, 이 부분을 이제 한 방에 뚫고 올라간 쪽이 뚫고 올라간 기준이 바로 이제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주봉의 기준인데, 실질적으로 이 중립적인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을 뚫고 올라간 거는 단 하루의 기준에, 주봉상의 기준에서 단 하루의 기준에 오늘 기준에 이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형성이 된 거죠. 변형 기준에서 우리는 삼선 전환도의 기준을 배웠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림 자체 복잡해지는데 저것을 이제 일단 어찌됐든 장중에 이렇게 녹화를 보면서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복습하는 게 뭐 별거 없어요. 이거를 그려보고 그리고 땡겨서 보시고, 좀 우리는 이제 분봉 보러 가야 되니까
그 범위에서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 중립 범위가 아니라 빨간 박스를 거드릴 수가 있죠. 앞부분에 고점 넘기고 또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일단은 터져 있고 그리고 중간 범위에 이제 멈춰져 있을 때 정도를 중립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일주월봉을 병합해서 놓고 보면은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일정 범위의 금액은 많은 비중을 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일정 범위의 금액은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금향도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금향을 보면서 이런 종목을 또 하나쯤 들여다볼 수 있구나도 생각해볼 수 있고 금향이 지금 3350원 찍고 나서 지금 돌렸어요. 금양이 돌렸습니다. 그런데 2시 반인데 뭐 내일 기준에서 또 봐도 되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금양에 대한 기대 요인이 굉장히 길죠. 뭐 콩고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건 나중에 다시 또 들여다봅시다. 들여다보시고 지금 잠시만요. 금양 잠시 보고 올까요? 저점 대비해서 4%를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그램 여전히 매도이고 거래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플러스 반전이 된다 해도 뭐 내일 다시 들여다보는 걸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맴돌고 있는데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린 게 이제 10시 23분에 15% 등락 범위이긴 하지만 개장 초에 이제 여기서 한번 거래가 빵 터지고 나서 이제 맴돌고 있을 때 기준 9시 40분 정도의 기준 저 정도에서도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10시까지 300만 주가 터지면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10시 이전에 요 흐름이 좀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앞정 고점을 넘기는 흐름까지로 설정을 잡아볼까요? 10시 반, 10시 반 올려드린 게 어찌됐건 10시 22분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당겨놓고 10시 22분 요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그 보시면은 1분봉이에요. 1분봉 여기 10시 22분에 올라간 거죠. 캡처를 뜨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개장 초 요 고점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제 일단 한번 펑 하고 실렸는데 고점이 이제 16,300원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16,300원에 일단 형성이 됐고 그리고 재차 이제 이 고점 얼마예요? 16,950원 한번 형성이 됐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이 저점 대비해서의 기준을 거래가 일단은 실려 있는 상태에서 그 기준점 거래를 찾죠. 거래가 이제 실질적으로 실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자락이란 말이에요. 30만 주 거래를 넘긴 본격적으로 넘긴. 그래서 그게 9시 반 이후 그러니까 VI가 들어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거래가 실린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거래가 실렸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VI 형성된 이후에 재차 눌림목의 기준이 한번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요자락. 결국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금 들여다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16,100원 기준에서부터 되돌릴 때 어느 위치에 편입 설정 범위가 되는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그 VI가 들어갔던 부분은 요자락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일단은 그 거래가 수반된 이후의 흐름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뭐 무조건적으로 저점 형성 잡고 그거는 개별 매매 기준 정도밖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뭔 소리냐면은 이 정도 범위에서 이제 그 10시 이전 거래가 그러니까 막 터지는 10시 반 이후 그 이전에는 저것을 이제 거래를 뭐 월등하게 실려 있는 거래 기준이다
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첫 번째 기준이 VI 형성된 부분이고, 요 저점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 저점은 거래가 완벽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여기서의 요 저점 부분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일단 한번 반짝하고 이제 수반된 이후에 형성된 이후의 흐름이라서 요 기준에서 2%또 저 위에 고점을 넘길 수 있을까? 16,100원이니까 2% 정도 해주면은 320원, 350원, 뭐 대략 그 16,450원, 16,500원 정도 되는 범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편입할 수 있는 실질 구간은 요 구간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점 대비 2%를 들어 올리고 앞전 고점을 넘긴다의 기준은 여기. 그 이전에는 거래가 일단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 흘러가는 여기. 그죠? 앞전 고점 넘기는. 결론적으로 이제 맨 처음 그 범위 기준에서는 매직 시그널 뭐 매수핸드 나오고 다 좋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중립 범위로 놓고 볼 수밖에 없다. 거래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 거래가.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가 점점 실리는 모습인데 라는 해석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바로 단계부터 해서 10만 주, 뭐 20만 주 막 거래 터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 고점을 한번 치고 다시 저점을 형성하고 16,900원, 17,000원 정도에서부터 한 900원 정도 빠진 거니까 800원, 900원 뭐 거기서 이제 되돌릴 때 편입 설정 범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자락이 빠르게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자락까지가 이제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너져 내릴 때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중립, 그러니까 손절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중립적으로 놓고 보다가 거래는 수반되어 있지만 중립적으로 놓고 보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 설정 범위가 형성되는 부분은 요 정도 자락. 그리고 오전장의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잠깐의 순간적인 변동이 1분 봉이죠. 1분 봉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변동이 있었더라도 이 추세 부분은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이제 관망 내지는 중립 이렇게 그러면서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상태라서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매직 계산기 올려드린과 함께 여기는 뭐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안쪽으로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는 것과 함께 일단은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그런 범위가 됩니다. 어찌됐든 이 상태에서 이제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린 그 수준에서의 1분봉 기준이 되는 거고요. 매직 계산기 올려드린 상태에서의 1분봉 그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멀리서 당겨 보면은 뭐 어마어마해지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찍는 저 시점까지, 그러니까 상한가 한호가 전까지가 이제 여기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의 편입 설정 범위가 20% 수준까지의 범위가 일단은 전 거래일 대비해서 계산기 계산을 해볼게요. 15,350원 곱하기 18,55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550원이 마지막 따라붙을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이 되고 이 정도. 그리고 1분봉 기준에서는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중간에 줄거드린 부분이 매직 계산기가 올라갔던 위치 그리고 18,550원 앞전 고점 16,100원
그러니까 요때 뭐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면은 모를까. 일단 어찌됐건. 그래서 요 라인은 이제 벗겨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가 이제 상한가 딱 한우가 덜 찍히는 범위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5분봉으로 이제 다시금 놓고 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추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감으로 하시는 경우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매매보다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략을 또 꾸려놓고의 기준에서 대부분 설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중립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위치가 대략 여기까지가 돼요. 여기까지가 중립의 위치로 설정을 아까 해드린 그림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립 범위로 이제 설정해드렸던 부분이 요 자락 여기까지의 기준되죠.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양봉 형성된 이후에 여기를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하기가 어렵죠. 차익 실현도 아니고 뭐 손절도 아니고 딱 요 자락 넘길 때 편입의 기준이니까. 그리고 요 기준.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이제 편입 설정 범위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죠? 편입의 설정 범위가 되는 기준점의 이후 그리고 동그라미 이제 설정을 해놓고 요자락이 2% 돌리는 기준, 그리고 여기가 앞전 고점 넘기는 기준에서의 편입 구간, 거래를 수반하고 매직 시그널 매수세 나오고, 그리고 또다시 이 고점이 넘겨지는 구간이 또 형성이 돼요. 2차 VI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를 저점으로 이제 인식을 잡아서 여기를 그리고 또 앞전에 그 중립범위라고 그랬어요. 중립범위 여기 이제 VI, 그다음에 여기도 VI, 그렇게 되면서 여기도 요 눌림폭의 기준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돌파 기준이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뭐 전부, 잠시만요. 여기서부터는 전부 중립의 기준으로밖에 못 봅니다. 상한가까지는. 검은 색깔을 넘긴 저 마지막 줄 위쪽으로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편입 설정 범위 되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넓게. 결론적으로 1분봉 기준에서 이제 고점 찍고 눌릴 때 되돌림의 흐름, 또 되돌림의 흐름, 멈춰 있을 때 중립적인 부분, 검은 색깔 그 십자가가 됐는데 10시 22분에 올려드린 저자락 기준이 15%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상한가까지의 기준이 짧고 굵게 형성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도 가장 저점에 잡는다 해도, 그러니까 소형주, 그러니까 1조 미만, 뭐 지금 주가 올라와서 6천억짜리 이런 종목의 기준에서 아무리 빨리 잡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검은 색깔 세로줄 드리기 전에 편입할 수 있었던 건 10시 직전 혹은 10시 넘길 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빨리 들어갔으면 17,000원, 빨리 들어갔으면 17,000원 정도 수준. 그리고 올려드렸을 때가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을 때가 이렇게 돼 있죠. 얼마요? 어휴, 깨져서 나오는구나. 요 기준이 줄을 거드렸으니까 요때 얼마? 17,000원, 700원? 차이는 좀 나긴 나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OMA로 놓고 보시면 OMA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촘촘하긴 한데 상한가 들어간 곳까지만 일단 먼저 당겨서 보죠. 뭐 저게 이제 상한가고 18,500원
550원의 기준.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까지 놓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거래량이 빵하고 이제 터져줬을 때 이게 100만 주란 말이에요. 5일선 5MA 기준에 100만 주의 이제 거래량 부분이 실렸고 1000만 주 기준을 아주 넉넉 잡고 1000만 주 기준을 잡아줘도 10시까지면 300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시까지 기준에 이제 300만 주 기준 거래량 기준인데 뭐 속된 표현으로 약간 아리까리하다 라고 했다면 그 이후에 이제 흐름 10시 넘어서면서 바로 그 흐름을 들여다봤으면 됐을 것 같아요. 10시 22분이니까 딱 요자락이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번 터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위치.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최대 따라붙을 수 있는 위치가 18,550원 정도. 이게 최대 20%까지의 기준. 여기까지만 따라붙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앞전 고점은 이제 넘기면서의 흐름하고 눌림목 이후에 되돌림의 흐름 정도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앞전 고점 여기 16,950원. 그리고 요 눌림자락 이후에 좀 아리까리 하더라도 난 여기서 들여다봤어. 요렇게 요 기준. 여기에서 이제 2% 정도 16,500원, 450원, 500원. 그러면 뭐 아주 단순해지죠. 얘는 5분봉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중립이다. 거래가 1000만 주까지 모르던 종목이 아니라 알던 종목이라서 1000만 주까지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면은 아리까리하고 1000억만 기준 잡으면은 뭐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그래서 요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그 흐름에서부터 여기가 매수 다소의 이제 중립 그 부분도 있지만 거래 이미 터진 거예요. 이제 100만 주씩 펑펑 터지고 들어올리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준. 검은색 보이게 하려고 이제 빨간색 박스를 좀 제한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이제 매수 기준이 되죠. 여기까지 중립 범위에서 다시 거래가 수반되는 이 흐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중립의 기준. 이제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는 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중립의 기준.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뭐 상한가 진입하고 나서 2% 등락 범위 요 기준을 차익 실현 범위로. 벌써 이제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죠? 그리고 요 자락이 이제 뭐 상한가 들어간 자락이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 이 맴도는 흐름의 기준은 왜 이렇게 맴돌고 있을까요? 상한가 안착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대차 상환을 계속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의 수급이 진짜 어디서 뭐 자금 집행해서 오늘 나 5% 오늘 채워야 돼. 지분 신고 안 할래. 4%만 채워야 돼. 뭐 하여 어떤 뭐 집행 기준에서의 흐름이겠죠. 여기서 단타를 친다라는 생각보다도 또 단타를 치는 쪽도 뭐 일부 있을 수는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이제 가지고 계신 물량은 차익 실현,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내일 오늘 거래가 월등하게 터졌기 때문에 거래대금 최상이죠. 그래서 내일 기준 한번 보시고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프로그램 쪽에 말도 안 되는 그 5% 물량이 프로그램 쪽에서 일단 들어왔고요. 그리고 대주주 주요 주주 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44%. 메이저는 뭐 별로 그렇게 사실 비중을 설정해서 가지고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용이 많아요. 신용이. 그래서 개인들 위주의 종목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44.47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상장 주식 수가 요만큼인데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죠? 3,100만 주에 뭐 유통 물량 55%,
60%라고 잡아도 1,800만 주, 2천만 주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거래량은 이미 벌써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저렇게 150만 주 매수인데 외국인이 추정치가 매도로 나온다? 이거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외국인 기관 뭐 따라잡기 그런 거에 그 거짓말에 속아나지 마시라는 얘기고. 그다음 요거 이제 이게 뭔 의미하냐면은 매집의 기준이 이제 보여지는 프로그램 쪽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뭐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의 거래 부분은 고빈도 거래의 기준이 더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고빈도 거래의 기준. 매수매도. 그죠? 그래서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매수매도의 기준 고빈도 거래 기준 불법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같은 창구에서 대부분 키움, 미래, 한투, 신한, NH. 그러니까 매집이라기보다는 같은 쪽에서 계속 그 시스템 돌려서 고빈도 거래를 하는 쪽에 뭐 어찌 표현하면 팀들이 들어와서 좀 교란시키는 거죠. 비정상적인 그 흐름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미래나노텍의 이제 현재 기준의 흐름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시고 우리는 오늘 기준에 LG화학도 2.23% 대박이죠. 거기에 포스코케미칼 7%, 장중 뭐 8% 수준까지. SK이노베이션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IR 진행할 때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19만 원 공방까지 다시 다 들어 올려놨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 수익, 그리고 오늘 다소 이제 두산 엔더빌리티나 한전기술은 조금 아쉽지만은 좀 일찍 들어갔든지 뭐 또 고점에 차익 실현 잘했든지 해야 되는 아쉽지만은 뭐 그래도 어제 같은 날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긍정적으로 부여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위메이드가 저점에서 또 많이 돌려 올렸네. 2.47. 위메이드 맥스는 또 4%.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 쪽에 저점 대비해서 뭐 6%대까지의 강세. 지금 주력주 기준에서도 이제 하이닉스가 좀 많이 아쉽고 현대차 자동차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나머지는 그렇게 버겁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어찌됐든 우리 쪽 입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하반기 수익률이 시장 하반기에 지금 강보합 정도 형성되고 있을 때 우리는 23%의 수익, 그리고 4분기 수익에 있어서도 시장은 8%대 수익인데 우리는 뭐 4% 수준이라서 아쉽긴 합니다만 결코 나쁘지 않은 수익 범위. 그리고 이제 11월 포트는 뭐 시장이 한 1%대 강세 속에서 우리는 3%대 강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눌려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과도하게 조정이기 때문에 뭐 월말 수익률은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뭐 수익 기준 같이 잡아내시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야간 교육 방송도 보실 수 있고 또 교육 VOD도 보실 수 있고 또 결제하실 수 있고, 결제하셔서 같이 이런 종목군들의 이런 훌륭한 수익들 같이 가져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